안녕하세요. 오늘 또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의 더스턴 기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크아 55라는 배낭인데요. 이 배낭은 제가 처음으로 사용해본 경량 배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고민들을 했고 왜 이 배낭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경량 배낭을 처음 사용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 기존 형태의 배낭들에 비해서 경량 배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은 점들과 어떻게 하면 더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팁들을 다 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배낭의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55리터고요. 내부 공간이 한 49리터? 이게 사이즈마다 좀 다른데 제가 구매한 건 라지 사이즈라서 49리터 정도 되고, 외부에 있는 공간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5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롤탑을 열면 안쪽에 메인 공간이 나오거든요. 메인 공간은 보시다시피 딱 통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어떤 따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주머니나 그런 것들은 없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롤탑 형식이라서 어느 정도 방수에 대한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 힙벨트에 또 주머니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핸드폰이 갤럭시 S25 울트라인데 이 핸드폰도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5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개? 그리고 배낭 옆쪽으로 보시면 사이드 포켓이 양쪽에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물통을 넣고 뺄 때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쪽은 일자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텐트 폴드라든지 아니면 뭐 스틱 같은 거 보관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지퍼를 여시면 방수 지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를 여기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주머니는 방수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 방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나일론 원단이 방수가 될 것 같이 생긴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낭 전면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메쉬 포켓이 들어있어요. 이 메쉬는 신축성이 있는 재질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만큼 내구성도 좋겠죠? 그리고 어깨끈을 보시면 이렇게 물병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양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거는 따로 물병 보관 파우치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는 수통, 한쪽에는 손선풍기 그렇게 넣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을 오픈하는 방식은 롤탑이라서 이렇게 몇 번 말아주신 다음에 이 버클을 체결해 주시면 이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겠죠? 그리고 위에는 또 따로 이렇게 Y 스트랩이라고 해서 버클로 체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이고 늘리고도 가능하고, 뭐 발포 매트를 얹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분들은 외부 패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 패킹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이 배낭은 이름이 카크아 55인데 같은 이름으로 두 종류의 원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울트라 그리드라는 원단이고, 제가 구매한 이거는 울트라 200X라는 원단인데요. 이 원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울트라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199에 판매하고 있고, 울트라 200X 같은 경우에는 $260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원단의 차이라고 하면 두 원단 모두 UHMWPE라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라는 원단을 사용한 그 기반의 원단인데요. 흔히 말하는 다이니마, 큐벤, 아니면 스펙트라? 그런 원단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원단들이 다 UHMWPE를 기반으로 원단 회사가 개발한 원단의 제품명이거든요. 다이니마, 큐벤, 스펙트라랑 같은 구성 물질로 된,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단의 특징은 실보다 가는데 내구성은 강철보다 강해요. 또 굉장히 초경량이에요. 대신에 열에 좀 약한 면이 있어서 한여름에 차 안에 두시거나 그러면 원단에 변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울트라 그리드와 울트라 200X 원단의 차이가 뭐냐? 일단 울트라 그리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울트라 그리드는 그 울트라 200X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199에 판매를 하고 있고, 훨씬 부드럽고 흔히 볼 수 있는 나일론 원단과 같은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울트라 200X는 내구성이 울트라 그리드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빳빳한 재질이에요. 이거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종이 구기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이건 $260예요. 그리고 원단 내부를 보시면
라미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원단 안쪽 면에. 방수성도 좀 더 좋다고 그러고, 울트라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PU 코팅, 그러니까 흔히 텐트 플라이 소재나 그런 데 보면 PU 코팅이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얇은 코팅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원단에 대해서 차이점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아주 전문적인 세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단을 다루는 어떤 업자이신 것 같은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두 원단 다 내구성은 충분히 좋대요. 정말 진짜 너무 극한으로 험난하게 굴릴 거 아니면 두 원단의 내구성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고, 두 원단의 질감이 부드럽고 빳빳한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코팅의 차이 때문이래요. 울트라 그리드는 PU 코팅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고, 울트라 200X는 라미네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뻣뻣한 질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굳이 내구성을 비교를 하자면 울트라 200X가 조금 더 좋다고는 하는데, 그분께서 이 울트라 200X로 만든 배낭을 한 1, 2년 정도 사용한 다음에 이 안에 라미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한 영상을 보니까, 라미네이션이 해지고 벗겨지면서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사용할 거라면 차라리 울트라 그리드가 낫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험준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울트라 200X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는 걸 두고 본다면 울트라 그리드가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울트라 200X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고, 뭔가 색깔도 그렇고 이 뻣뻣한 느낌이 저는 좋아서 울트라 200X로 주문을 했어요. 이 배낭은 사이즈가 세 가지가 있고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각 사이즈는 자신의 토르소 길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토르소 길이에 따라서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각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 차이도 조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 토르소에 맞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배낭은 토르소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제가 키가 183이고 제 토르소를 재봤을 때, 제가 직접 쟀을 때는 53cm가 나왔었고, 어떤 샵에서 쟀을 때는 51cm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51에서 53 정도면 라지 사이즈가 맞겠다 싶었고, 또 해외 유튜버가 저랑 키가 비슷한 어떤 유튜버 분께서 자기가 라지 사이즈를 구입했는데 자기한테 조금 작다, 그런 리뷰가 있길래 저는 주저없이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저한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가 맞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배낭을 맸을 때 보이시죠? 이게 힙벨트도 잘 조이고 그랬는데 어깨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로드리프터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제 토르소에 딱 맞는 배낭을 맸을 때 얼마나 이게 배낭의 무게가 안 느껴지고 가벼운지 쾌적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이 점이 저는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배낭을 구입하는 방법은 공홈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좋은 게 공홈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줘요.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고, 공홈에서 주문하시면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할 수가 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관세를 지불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홈에서 구입했을 때의 가격은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관세 포함해서 50만 원 이내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 배낭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3계절용 배낭이 필요했어요. 원래 제가 쓰던 배낭이 툴레 버선트 70이라는 배낭이었는데 그건 70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동계용으로 그걸 구매했었는데, 봄이 되니까 침낭 사이즈도 줄어들고 뭐 우모복이나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배낭에 남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패킹을 하는데 조금 남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무게 분산이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50리터대 배낭을 사기로 결심을 해서 서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50리터대 배낭들을 검색을 해보다가, 원래는 저는 좀 경량 배낭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전통적인 형태의 배낭이라고 해야 될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레고리라든지 오스프리 그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배낭들은 힙벨트도 확실하게 있고 등판에 패딩도 있고, 또 어떤 배낭들은 등판이 이렇게 플로팅 구조로 돼 있어서 공중 부양식 등판으로 돼 있어서 땀 배출도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로드리프터도 당연히 있고 헤드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분리해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고, 그런 전통적인 배낭들에 비해서 경량 배낭이 훨씬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보통 그런 기존의 배낭들이 가벼운 것도 거의 1.5kg 정도고, 좀 무거워지면 막 2.5kg대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량 배낭이라고 했을 때 원단을 경량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나일론 원단이랑 그렇게 무게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대신에 경량 배낭들이 경량화를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프레임을 제거하고 그리고 힙벨트라든지 로드리프터 그런 편의 사항들을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배낭 자체의 무게는 조금 더 가벼워졌을지 몰라도 무게 분산을 위한 편의 장치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체감하는 무게는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토로스에 딱 맞고 힙벨트랑 프레임 그런 것들이 무게 분산을 딱 해주면 진짜 아무리 무거워도 막 10kg짜리 배낭을 매도 이게 안 맨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의 기능들이 삭제됐으면 아무리 배낭 자체가 가벼워도 내가 체감하는 무게가 무거운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게다가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그래서 경량 배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경량 배낭도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장치들을 최소한으로 넣고 편의성을 증대시킨 그런 배낭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량 배낭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통적인 배낭의 디자인에 조금 질린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경량 배낭들이 좀 더 예뻐 보여서 디자인 때문에 경량 배낭을 한번 구입해보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경량 배낭도 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검색해봤었는데 일단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퍼라이트의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봄푸스 그런 배낭들도 뭐 프레임이라든지 힙벨트, 로드리프터 그런 것들이 들어간 모델들도 있긴 했는데 일단 가격이 단순히 경험해보고자 쓰기에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40에서 70만 원 사이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배낭들을 검색했을 때 최대 적재 하중 그게 10에서 12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패킹을 해도 한 12kg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배낭들은 이 배낭이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불만이어서 일단 선택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구매를 하고 싶었던 거에 되게 유명한 배낭이죠. 지펙스에서 나온 아크하울이란 배낭인데 이 배낭은 일단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공중부양 등판을 갖고 있어서 딱 맞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부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힙벨트를 바꾼다든지 뒤쪽에 패딩을 추가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짜 액세서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배낭에. 대신에 엄청 비싸요. 배낭만 구매를 해도 직구를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다 액세서리 이것저것 달고 그러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지펙스의 아크하울이 마감이 안 좋고 불량률이 높기로 되게 유명한 거예요. 막 메쉬 소재가 너무 꺼끌거리고 막 원단이 상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런데 직구했는데 그것들은 교환이나 반품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예산 문제와 마감 문제로 선택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는 경량 배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미스터리 렌치에서 나온 레딕스 57이라는 배낭이 있어요. 그게 전면 개폐도 되고 토르스 조절도 되고 형태 자체는 기존 방식의 그런 배낭들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원단도 얇고 꽤 경량이고 물론 제가 구매한 이것보다 좀 더 무겁긴 하지만 그리고 가격대도 이것보다 좀 더 저렴했어요. 마지막까지 경량 배낭으로 가보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레딕스 57로 구매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경량 배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하냐고요? 그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배낭들 중에서 이 카크아 55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비교적으로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이게 공홈에서 직구하면 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검색하면 해외 구매 대행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페이 멤버십 데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거의 마지막 주 월요일쯤에 항상 달라요. 게릴라성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멤버십 데이를 활용하면 대략 5만 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페이 멤버십 데이를 통해서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한 42만 원 정도예요. 42만 원 조금 넘게 주고 구매했어요. 공홈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레딕스 같은 경우에 그게 레인 커버까지 하고 그러면 40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것과 가격에 있어서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배낭들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프레임 아니면 힙벨트, 로드리프터 그런 것들이 이 배낭에는 다 있어요. 뭐 한 가지 토르스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저한테 잘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면 괜찮은 거니까
뭐 저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 배낭은 프레임과 원단을 좀 질긴 거를 사용해서인지 홈페이지에 나온 최대 적재 하중이 대략 20.5k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20.5kg이면 백패킹하기에 부담 없는 적재 하중이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 카카 55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경량 배낭들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배낭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뻐요. 디자인이 제 취향이에요. 저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1순위로 생각하는 게 기능성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면 그게 같은 기능성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10%에서 20% 정도 비싸더라도 저는 디자인이 더 이쁜 걸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배낭은 기존 형태의 배낭에 약간 질려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울트라 200X 원단의 이 질감이 일단 이 바스락거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뭔가 형태도 잘 잡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원단의 질감도 배낭을 봤을 때도 그 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도 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깨끈에 있는 이 물통 주머니,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되니까, 그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덜렁덜렁거리는데 이건 딱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울트라 200X 원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방수 성능이 있고, 그리고 이 배낭이 롤탑 형식이기 때문에 따로 레인 커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요즘 배낭들이 레인 커버를 따로 지급을 안 하고 따로 구매하게 만드는 게 많더라고요. 레인 커버만 해도 뭐 3만원에서 5만원, 비싼 건 막 7만원 그렇게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 배낭이 있으면 비가 갑자기 내려도 레인 커버를 씌우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대신에 이 배낭이 그렇다고 100% 방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레인 커버도 물론 100% 방수는 아니지만 이 원단 자체에 방수력이 있다고 해도 원단을 심실링을 통해서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이상 바느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느질 틈새로 물기가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는 김장 비닐봉투라든지 아니면 배낭 안에 넣는 라이너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해서 비 오는 날에는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배낭이 또 좋은 게 사용자에 맞게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끈들을 더 부착한다든지 이 밑에다가 또 어떤 스트링 같은 거를 준비해서 외부 패킹을 더 도와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유튜버들 보면 자기한테 맞게 모디피케이션, 그 카쿠아 55 MOD라고만 검색하셔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자기한테 맞게 DIY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저는 외부 패킹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변형하고 싶은 것들이 없었는데, 등판이 이렇게 원단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이 원단이 젖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외국 유튜버가 실험한 게 있거든요. 이 자체로 한여름에 사용했을 때 이 등판이 얼마나 젖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솔트랙 같은 그런 것들을 부착했을 때는 뭐가 좋은지 그 실험한 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바로 솔트랙을 부착을 했었어요. 뭐 사실 통기성이 엄청나게 좋고 시원하다 막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좋은 건 이 원단이 배낭이 젖는 걸, 땀에 젖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트랙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 모디피케이션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롤탑 형식을 이렇게 옆으로 체결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이 롤탑 형식으로 했을 때는 짐이 약간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는데 옆으로 체결했을 때는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옆쪽에도 이 버클을 체결할 수 있는 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 카카 55에서 사용한 이 플라스틱 버클이 우진 플라스틱,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우진 플라스틱의 G 버클 15mm짜리를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버클을 한 쌍을 더 구입을 해야지 제가 그걸 제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버클을 국내에서 소매로 구매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최소 주문 수량이 100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아마존 같은 데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쌍을 구매하는데 막 3, 4만원, 막 5만원 막 그렇게 내야 되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 제품을 들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외국 유튜버 한 분이, 그분이 이 버클을 구매해서 옆으로 체결했는데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 배낭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큰 단점은 토르소 조절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르소 라지 사이즈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구매했는데 저한테 안 맞잖아요. 그런데 토르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약간 감수하고 써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기존 형태의 배낭들은 토르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딱 맞게 변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레고리라든지 그런 배낭들에 비해서 힙벨트랑 어깨끈에 있는 패딩이 물론 이 배낭도 경량 배낭 치고는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기존 배낭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힙벨트를 했을 때 이 허리 쪽이 약간 아프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고, 물론 경량을 위해서 좀 그런 거긴 하겠지만 조금 훨씬 더 편한 걸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드룸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원래 배낭들은 헤드에 주머니가 뭐 1개나 2개 정도 있어서 작은 소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헤드가 없고 이 내부 공간도 그냥 통짜로 돼 있고 그 외에 분리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파우치를 사용해야 하거나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방수 자체를 생각한다면 그 롤탑 형식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있다가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배낭들을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전면 개폐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전면 개폐가 안 되면 진짜 밑에 있는 물건 하나 꺼내려고 위에 있는 걸 다 꺼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물론 안 된다는 걸 알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전면 개폐도 헤드 공간과 마찬가지로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패킹을 할 때 물론 순서나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패킹을 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이것도 조금 불편한 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배낭을 구매한 걸 후회할까요? 그리고 경량 배낭이 기존 형태의 배낭들에 비해서 장점이 확실하게 있는 걸까요?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그렇게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기존 형태의 배낭들에 비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고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가격대도 만약에 이 비슷한 용량의 뭐 그레고리의 어떤 배낭을 산다고 하면은 거의 20만 원대로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기존 형태의 배낭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다시 구매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그 레딕스 57이 지금도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했으면 이것과 뭐가 달랐을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량 배낭이 기존 형태의 배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무게가 경량 배낭이 더 가볍지만 체감 무게는 그렇게 그 금액을 주고 살 정도로 체감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 약간의 경량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편의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기존 형태의 배낭을 대체할 수 있을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그거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 백패킹에 있어서 배낭 용량이 몇 리터짜리가 필요한지. 계절에 따라서 패킹하는 짐들이 또 달라질 텐데 몇 리터짜리 배낭에는 어느 정도의 짐을 패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봬요. 감사합니다.